네, 지난 시간에는 논증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죠. 오늘은 논증문이 무엇이라면 그런 논증문에는 무엇이 꼭 들어가야 하는지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구성 요소 중 가장 중심이 되는 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했던 논증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기로 하죠. 논증문은 뭐라고 했죠? 독자에게 어떤 사실이나 명제에 대하여 정당화를 제공하여 믿음을 형성하고자 하는 글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독자에게 알을 제공하는 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알은 정보 같은 것이 아니라 진짜 깨달았다, 알았다, 이해했다 라고 하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그런 상태에 대한 표현이었죠. 따라서 알게 하려면 단순한 설명문, 정보 전달적인 그런 글이 아니라 정당화가 꼭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더 잘 사람들이 그런 주장에 대해서 믿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이런 논증문에는 실제로 우리가 쓰려면 어떤 내용으로 구성을 해야 될까요? 바로 이 구성 요소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논증문이 바로 정당화를 제공해서 믿음을 독자에게 형성시키는 그런 글이라면 논증문에는 뭐가 있어야 할까요? 자, 그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 그 믿음의 대상이 되는 어떤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명제, 그것을 논증문 안에서 필자가 자신의 주장으로 뭔가 얘기를 하고 있겠죠. 이런 사실은 참이야. 그런 진술 형태의 명제 형태로 구성된 것을 바로 논제라고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당화를 제공해야 되겠죠. 바로 이것을 논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논증문은 정당화를 제공해서 믿음을 형성시키려는 글인데, 그 믿음의 대상이 되는 어떤 사실에 대한 명제가 있어야 할 것이고요. 이것을 논제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 그러한 사실을 정당화시켜주는, 그러한 명제를 정당화시켜주는 논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논제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논제라는 것은 영어로 thesis 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표현인데요. 발화자가 명제의 형식으로 선언하는 주장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화자, 연구자,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표현하나요? 글로 쓰니까 문장, 글자로 쓰고 있을 거예요. 그것을 좀 엄밀한 의미에서 문장이라고 하지 않고 명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명제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하겠는데요. 이 명제의 형식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장으로 발화자가 선언을, 디클러레이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주장을 바로 thesis 라고 합니다. 연구의 핵심 아이디어, 그 다음에 연구자가 증명하고자 하는 바로 그 결론과 같은 주장들, 이런 것들이 thesis죠. 물론 이 영어 thesis는 그냥 논문 그 자체, 학술 논문 그 자체를 thesis라고 하기도 하고요. 조금 다른 뉘앙스를 띠고 이야기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논제는 바로 이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자, 명제라는 것은요, 어떤 문장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의문문 생각해 보세요. 의문문, 너 어제 밥 먹었니? 이게 명제일까요? 참이거나 거짓일 수가 있을까요? 질문이 참이거나 거짓일 수는 없겠죠. 질문에 대한 답은 참이거나 거짓일 수 있겠죠. 어제 나 밥 먹었어. 이런 문장은 어제 밥을 먹었다면 참이거나, 어제 밥을 혹시라도 단식을 하느라고 안 먹었으면 거짓이 되겠죠. 이렇게 의문문의 형태, 감탄문, 이런 것들은 명제가 될 수 없는데요. 그 문장이 바로 참이거나 거짓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진술문은 명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명제 형태로 되어 있는 진술문 중에서 바로 그 글을 쓰는 화자가 자기의 주장으로서 선언을 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thesis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의를 하면 좋은 것은요, 논제라는 우리나라 말 역시 좀 다른 의미로 쓰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무슨 논술 시험을 보거나 글쓰기 평가 같은 거 할 때 다음에 논제에 관해서 뭐 설명하라. 이번에 논제는 이들이 얼마나 행복해지는 거에 관한 것이다. 행복에 관한 논제에 대해서 서술하라. 세계적인 기근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이번 논제는 세계의 기근이다. 이렇게 한다면 이때 논제는 thesis,를 지칭하는 용어라기보다는 타픽이나 글의 주제, 논의할 주제, 논의할 거리, 논의의 소재,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고 있는 이 thesis라는 뜻의 논제는 다른 의미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용어가 잘못 사용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는 논제라고 말할 때 바로 이 thesis, 발화자의 주장을 담고 있는 명제 형식으로 표현된 어떤 것, 이것을 우리는 논제라고 하기로 하는 겁니다. 이런 논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명제의 실제적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죠. 논제가 될 수 있는 명제는 예를 들면 휴메 회의주의에 관한 토픽에 대해서 귀납 추론에 대한 휴메 회의주의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주장도 할 수 있겠죠. 시간 여행은 가능하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르다. 태아는 사람이다. 태아를 죽이는 것은 그르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런 문장 전체가 다 일단 참이거나 거짓일 수 있죠. 참이거나 거짓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명제입니다. 이런 명제를 내가 어떤 글의 나의 주장으로 실제로 주장을 하고 있다면, 꼭 결론이 아니더라도요, 글 안에서 내가 하나의 결론적인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주장을 토대로 가장 결론적인 주장으로 나아가곤 하죠. 이런 세부적인 하나하나도 다 발화자가 자신의 주장으로 표현하고 있다면, 선언하고 있다면 바로 논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또 몇 개만 더 들어보죠. 기후변화는 주로 인간 활동에 의해 가속화되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좀 문학적인 주제에서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는 권력에 대한 욕망이 인간의 도덕적 판단을 어떻게 왜곡시키는지 보여준다. 내가 어떤 문학 논문을 쓴다면 이런 주장도 할 수 있겠죠. 물론 뒤에 나오겠지만 논제가 좀 좋은 논제가 있을 수 있고 잘 설정을 잘못한 논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다 형식적으로는 논제의 요건을 갖추고 있죠. 명제의 형태이고 그것이 발화자의 주장으로만 선언될 수 있다면 그것은 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논제가 아닌 것을 살짝 좀 구별을 해보죠. 논제와 구별해야 될 것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 심지어 토픽을 논제의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쓰는 경우도 있으니 좀 주의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토픽 같은 경우가 논제와 좀 구별을 하면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글의 관심 대상인 좀 포괄적 영역을 지칭할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귀납 추론에 대한 휴메 견해가 어쩌고 저쩌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논제가 되지만, 그냥 휴메 견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글을 쓴다라고 할 때는 그것은 글의 논제가 아니라 글의 토픽이죠. 주제죠. 시간은 우리는 미래로 갈 수 있다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시간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건 주제. 기후변화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아니라, 기후변화는 어떻게 형성되었다라는 주장이 아니라 이 글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픽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thesis의 개념을 좀 정확히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더 이번에는 현실적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논제 설정을 할 때 여러분들이 좀 피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주 이번에는 광범위하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논제는 피해야 할까요? 논제가 너무 모호하고 너무 광범위해서 아주 특정한 주장이 되기 좀 힘든 경우죠. 그 다음에 논제가 주장은 있는데 그 주장이 우리가 궁금해하는 어떤 쟁점, 가려운 곳을 긁어주지 못하는, 쟁점에 답하지 않는 그냥 좀 당연하거나 쓸데없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좀 내용상 좋지 못한 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논제는 아무리 나중에 논증을 통해서 증명을 해봤자 별로 효용 가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 마음속에 그 사람이 증명하려고 하는 어떤 최종적인 선언과 그 주장 자체는 좋은데 그게 표현이 너무 잘못돼서 사람들에게 전달이 안 되는 경우, 자신의 논제를 적확한 용어 등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좀 피해야 될, 논제 설정 과정에서 피해야 될 일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쓴 글이나 앞으로 쓰게 될 글을 통해서 계속 이제 지적을 받으면서 내가 논제를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썼구나, 이런 논제는 사실 진짜 쟁점에 답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거 아무리 논증해봤자 별로 소용이 없구나, 이런 걸 이제 느끼게 되실 건데요. 조금 앞서 나가서 주로 제가 여러분들의 글을 지적하게 될 때 많이 보게 되는 사례들, 제가 아주 자주 지적하고 자주 코멘트하는 사례들 몇 가지만 먼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얘기를 들으셔도 조금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일단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보통 학생들이 논제에서 어떤 점을 간과하는지 논제 설정하는 과정에서요 좀 살펴보는 기회가 될 겁니다.